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물은, 생명 가진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를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종족 번식을 한다. 자기 몸으로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바꿔가면서, 몸을 바꿔가면서 생명을 유지한다. 그것이 종족을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새끼를 낳고 기룹니다. 이렇게 새끼를 낳는 것은 새끼가 영원히 새끼로만 있기를 바라서 새끼를 낳는 게 아니에요. 나와 똑같이 어른이 돼서 존재하기 위해서인데 그 과정이 잠시 동안 어린 시절을 거칠 뿐이다. 사람도 생물의 일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인간을 이 세상에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려면 자식을 낳아서 유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른다. 이게요.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이 자식이 커서 성년이 되면 한 사람의 인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나처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 얘기예요. 품에 안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독립시키는 게 목적인데 낳아서 바로 던져놓는다고 독립이 안 된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보살펴서 독립을 시켜야 된다. 모든 생물이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하고 있고 모든 동물들이 다 하고 있어요. 다람쥐도 새끼를 낳아서 다람쥐를 만들고 개도 새끼를 낳아서 개를 만들고 너루 새끼를 낳아서 너루를 만들어요. 강아지 새끼는 강아지다워야 되고 노루 새끼는 노루다워야 되고 다람쥐 새끼는 다람쥐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의 자식은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람쥐다우냐? 다람쥐 어미가 특별 훈련을 시켜야 다람쥐답느냐?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냥 어미가 다람쥐답게 살면 새끼는 저절로 다람쥐가 되고 개가 개답게 살면 저절로 강아지가 개다워진다. 그러니 자식을 어떻게 나가 키울 건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다람쥐도 하고 개도 하고 토끼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사람이 그걸 못 하겠어요? 사람의 아기를 낳아서 그냥 키우면 돼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도 사람이 되고 어미가 사람답게 살면 자식도 그 어미를 닮아서 그 부모를 닮아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술을 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무슨 자식 키우는데 뭐 이론이 필요하겠어요. 천하 만물이 다 하는 건데. 인류 역사가 다 해온 건데 새삼스럽게 왜 어미가 자식 키우는 법을 배워야 되겠어요? 이건 안 배워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부모가 사람답게 안 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답게 안 살기 때문에 자식도 사람답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원인은 오직 부모한테 있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안 낳으려면 몰라도 자식을 낳으려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이게 뭐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무슨 범죄인이 아니라면 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자식이 이러냐, 이런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무슨 다른 범죄는 안 저질렀다 하더라도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갈등을 일으키고 살기 때문에 그때 어미가 괴로워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심리가 불안해지고 괴로워해지고 미움이란 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 자식이 크면 문제가 되고 사람답지가 못한 일이 벌어진다. 또 부모가 욕심으로 사람으로 자식을 안 키우고 인간으로 안 키우고 인간답게 대우를 안 하고 제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식을 자기 욕망에 실은 도구로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애완용 동물처럼 키우기 때문에 20살이 넘었는데도 제 인생을 못 살아간다. 산에서 모든 동물이 저절로 잘 사는데 어미를 잃고 새끼가 헤맨다고 불쌍하다고 사람이 집에 데려와가지고 오랫동안 키우다가 산에 돌려보내면 산에서 못 산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돌봐준 게 죽을 것 같아서 돌봐준 그건 잘했는데 집에서 너무 오래 키웠기 때문에 산에 가서 못 산다.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못했다. 이런 얘기. 그래 이런 어미의 과잉보호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돌봐준 건 좋았는데 그 과잉보호가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숫지 의미가 없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그 자라가는 순서에 맞게 어미는 대응을 하면 된다. 어미가 자기 욕심으로 자식을 키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식이 사람이 되도록 어미가 거기에 맞게 대해줘야 된다. 그럼 아기를 낳으면 모든 짐승들이 새끼를 낳으면 어미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새끼를 보호한다. 병아리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건 가서 실제로 새끼 난 짐승들을 한번 보세요. 어미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강아지면 한 달이 된다든지 병아리면 한 달이 된다든지 이런 기간이지만 사람은 그게 최소한도 3년이 돼야 된다. 3년은 목숨을 바쳐서 새끼를 보살펴야 된다. 안 그러면 잡혀먹거나 버리거나 되니까. 요즘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사람이 되기 어렵다. 사람이 되려면 사람 자식으로 태어나야 돼요. 즉 인간종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나 인간종으로 태어난다고 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긴 역사 속에서 형성된 인간성, 소위 정신적 작용, 이 인간성을 물려받아야 된다. 그 인간성을 누구로부터 물려받느냐? 어미로부터 물려받는다. 이때 어미라는 것은 새끼를 낳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기른 자라는 뜻이다. 기른 자. 기른 자로부터 그걸 물려받는다. 기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낳는다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인간 새끼를 낳는다는 뜻이고, 기른다는 것은 사람이 되도록 키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 되도록 한다. 낳자마자 이리 때나 이런 데 집어넣어가 키우면 모양은 사람인데,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인데 하는 짓은 일이나 늑대와 똑같다.
사람의 무리 속에서 자라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그럴 때 기른 자가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미가 새끼를 낳은 사람, 새끼를 낳은 어미의 마음이 아니다 이거야. 낳아놓고 새끼 어디 되든지 상관 안 하고 지는 지 권리 따지고 그래서 직장을 나가버리든지 지 성질 때는 안 된다고 됐다 싸우든지 이렇게 되니까 아기가 사람의 심성을 못 갖는다. 갖더라도 상처받는 심성을 갖게 된다. 어미가 상처받기 때문에 아기도 상처받는다. 그래서 아기를 잉태했을 때는 육체적으로 아기를 보호해야 돼. 육체적으로 아기를 보호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먹는 것. 몸에 해로운 건 안 먹어야 돼. 이 다 큰 몸은 해로운 거 좀 먹어도 좀 아프다가 나아요. 그런데 어린 몸은 이게 잘못 물질이 들어가면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몸에 해로운 거 안 먹어야 돼. 두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야 돼. 심리가 불안하면 신경이 쓰면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되듯이 아기가 긴장이 된다. 그래서 장애가 된다. 두 가지 먹는 음식 해로운 거 안 먹어야 되고 왜? 연약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신경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신경 쓰면 안 된다.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긴장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게 태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기를 갖게 되면 사람 죽는데 이런 거 못 보게 해요. 험한 꼴 못 보게 해요. 왜? 마음이 불안해지고 긴장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슬퍼지기 때문에. 어미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은 어미가 스스로 못하니까 옆에 있는 큰 어미가,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남편이 그런 걸 좀 도와줘야 된다. 아기를 낳게 되면 육체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이거는 먹이기만 하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는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도록 먹여야 돼. 어미가 못 먹이면 딴 사람이라도 먹여야 돼. 그것이 인도에 태어났던 북한에 태어났던 그 자기 어미가 못 먹이면 딴 사람이라도 대신 먹여줘야 돼. 모든 아기는 어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어미가 해야 된다. 부모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데 우리 사회는 물질적으로 못 먹이는 경우는 없어요. 북한 같으면 지금 물질적으로 못 먹여요. 음식을 제공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이 안 되고 죽고. 그래서 장애가 오고 이래요. 우리는 그건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아기가 엄마로부터, 여기서 엄마란 것은 이제는 기른자예요. 기른자로부터 본받아서 사람이 되는데, 인간성을 다운받아가 사람이 되는데, 그때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성, 3시에 울어도 아기를 중심으로 하고 2시에 똥을 싸도 아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런 전적인 아기를 향한 어미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심성의 가장 밑바닥에 먼저 형성이 돼서 우리가 말하는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심이 먼저 형성된다. 그건 엄마의 자식에 대한 헌신성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거다.
그래서 3살 때까지는 전적으로 아기를 돌봐야 돼요. 여기 만약에 버리고 간다든지 하면 아기가 상처를 입게 돼요. 제 어미도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믿으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마음이 안 믿어져. 생각을 아무리 해도 마음이 안 돼.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 부부 갈등이 있어가 악을 쓰고 남편을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심성이 아기의 심성이 형성된다. 불안하면 불안한 심성이 아기의 심성이 된다. 어른은 불안하다가 나중에 말면 되지만 아기는 그것이 그냥 그 자기의 모체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3살 때까지는 어미가 죽지 않는 이상 목숨을 걸고 키워야 되고 어미가 없으면 누군가가 대신 어미가 돼줘야 된다. 그때 내 아이 남아이 따지면 안 된다. 기른 자가 어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전적으로 보살펴야 돼. 3살 때까지. 두 번째는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악심을 품고 아기를 보살피면 안 된다. 그러면 아기는 그것으로 마음의 모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평생 심리적 불안을 안고 살아야 되고 이것이 오늘날 정신적인 여러 질환의 근본 원인이다. 그러니 이 근본은 기른 자, 엄마의 문제. 여기서 무슨 여성의 권리 얘기하면 안 된다. 어떤 여성의 권리도 아기에 대한 엄마의 책임을 우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연 생태계로 보면 이것은 어미가 자식을 책임지지 손놈이 와가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손놈이 하는 역할은 새끼 놓을 때 교미해 주는 거 빼놓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이것은 엄마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남자가 좀 해주면 남편이 좀 해주면 다행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고 안 해줘도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 시어머니가 좋은 손자를 원하면 그 어미를 잘해줘야 되고 아빠가 좋은 자식을 원하면 그 어미를 잘해줘야 된다. 즉 아내에게 잘해야 되고 며느리에게 잘해야 된다. 며느리는 미워하면서 손자는 잘되기를 원하고 아내는 하고는 갈등을 일으키면서 애는 잘되기를 원하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첫째는 엄마의 책임이고 둘째는 아이에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엄마를 통해서 접근되기 때문에 그 엄마에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식을 갖지 않는 부부는 남녀의 책임이 반반이에요. 서로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권리도 주장하고 해도 돼요. 내 밥 한 끼에서 니도 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일단 아기가 딱 생기면 그런 것으로 다퉈서는 안 된다. 무조건 아기에게 나쁜 건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가 달라진다. 혼자 살 때하고 결혼했을 때 존재가 달라지고 아기를 낳았을 때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혼자 살 때는 내가 이 남자를 만나든 저 남자를 만나든 이 여자를 만나든 저 여자를 만나든 내 자유요. 일단 결혼을 하면 그게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좋은 점도 있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남녀 사이에서는 평등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기를 일단 딱 갖게 되면 어미는 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거기에 어떤 이유 핑계를 대고 그 책임을 면하면 안 된다. 회피하면 안 된다. 그래서 3살 때까지는 무조건 아기를 위해서
전념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애기만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는 8명씩 낳았어도 다 잘 키웠어. 애기 없고 일하고, 애기 없고 밥하고. 즉 어미가 애기하고 함께 있어줘야 된다. 애기를 팽개쳐서는 안 된다. 애기 그저 하자는 대로 해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선 끔찍히 돌봐야 된다. 사랑으로 보살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가 형성돼서 애기가 자기가 사물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소위 말해서 이제 교육이 필요한 시기야. 소위 말하면 우리가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교육, 즉 어린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인간 세상에 대해서 뭘 배워야 돼. 그때 배움의 가장 핵심은 모방이에요. 따라 배우기예요. 따라 배우기. 가르치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저 보고 배운다 이 말. 우리는 학교 가는 것만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핵심은 따라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2500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맹모 삼천. 아이라는 것의 성질은 뭐다? 그저 뭐든지 보고 따라 배우는 거. 시장통 옆에 사니까 장사하는 거 따라 배우고, 서당 옆에 이사 가니까 공부하는 거 따라 배우고. 그러니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에게 존중하면 아이도 사람을 존중하는 게 형성된다. 그래서 아이 가까이 있는 엄마가 부모든 남편이든 항상 공손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아이가 마음이 저절로 사람을 존중하는 게 된다. 무시하고 욕하고 이러면 아이도 그게 심성이 형성된다. 나중에 이론적으로 가르쳐가 학교에서 가르쳐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배워도 이 업이 이미 마음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움직여진다. 잘.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 바로 가정에서 따라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뭐 애 앉혀놓고 뭘 가르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부부가 화합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아이는 저절로 된다. 여기 뭘 입히나 뭘 먹이나 이건 하등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아이에게 좀 더 잘 입히고 유치원에 좀 더 좋은 데 보내려고 싸워가면서 힘들어가면서 밖에 가서 직장 다닌다고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직장에 다니려면 그때는 다녀도 좋아. 그러나 항상 내가 우리 아이가 이렇기를 원한다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검소하기를 원하면 검소하게 살아야 돼. 편안하기를 원하면 편안하게 살아야 돼. 화합하기를 원하면 화합되게 살아야 돼. 성실하기를 원하면 성실하게 살아야 돼. 부지런하기를 원하면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공손하기를 원하면 공손하게 살아야 돼. 뭐 지금 애가 벌어도 누 닮아서 그러겠어. 자기 닮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내가 모델이다. 그때 이게 뭐 애 보는 앞에서 뭘 훈계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가장 특징은 따라 배우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반성하고 나를 고쳐야지 애를 어떻게 야단쳐가 고치고 누구한테 맡겨가 고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어린아이 특징은 따라 배우기. 그래서 모범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춘기가 되면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까지 사춘기 때는 어떠냐. 이제 어른이 돼간다. 몸이 성장해서 이제 성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도 달라지고 수염도 나고 여자 같으면 월경도 있고 남자애들 같으면 발기도 되고 이렇게 이제 변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몸이 변할 때 어른으로 바뀔 때 심리가 좀 불안해져요. 그러면서 뭐든지 지가 해보고 싶어요. 어릴 때는 이거 하지 마라 네 했는데 이제는 하지 마라 하고 엄마 없을 때 속 저질러 보고 싶어. 성격이 완전히 달라. 근데 그걸 어린애 야단치듯이 야단쳐.
그렇게 지가 시도해가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진짜 안 되겠구나. 전에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구나 이건데 이제는 지가 해보고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네.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해보기 재밌거든. 그럼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그냥 해. 그럼 보면은 이놈 자식이 말도 안 듣고 이러는데 말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해 가면서 자기 삶이 되기 시작한다. 자기 삶이. 요즘은 나 부모가 해주니 그러지. 옛날 같으면 그때부터 나가서 자기가 벌어 먹어야 돼요. 자기가 벌어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돈도 벌어보고 자기가 일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에는 완전 독립은 아니에요. 부모의 보살핌의 반, 자기 시도 반. 큰 틀에서는 아직 보살펴줘야 되고 구체적인 건 다 자기가 해야 돼.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계속 공부를 시키면 따라해. 중학교부터 가서는 그런 식으로 공부시키면 자립심이 없어져. 공부가 지 공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니까 성적이 떨어져 보고 남 떨어지구나 이걸 자기가 알아야 돼. 자기가 열심히 하면 올라가니까 하면 올라가네 이걸 알아야 돼.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하기 시작해야 돼. 친구도 사귀어보고 이성도 사귀어보고 가슴도 알아보고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산에서 어미 잃고 헤매는 동물 새끼를 데려와가 집에서 너무 오래 키우다가 데려다 놓으면 산에 가서 못 사는 것처럼 그거에 자생할 기회를 막아버린다.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어릴 때 보살피는 건 옛날 어머니보다 훨씬 잘해. 근데 사춘기 때 옛날에는 돌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니까 지가 알아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가요. 저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고는 부모하고 떨어져서 뭘 해도 내가 알았어요. 놀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삶의 방식이 자기가 책임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큰 울타리, 사람이 되는 길,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남을 손에 끼쳐서는 안 된다.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4가지 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거듭하도록 지켜봐 줘야 된다. 어릴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야 된다면 이때는 아픔을 가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고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을 지켜봐 줘야 된다. 그냥 얼른 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하면 안 된다. 넘어져서 울더라도 얼른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된다. 지가 일어나서 가도록 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가슴 따가움을 감내하면서 아이가 성장하도록 지켜봐줘야 된다. 이게 사랑이다 이거야. 거기 가서 욱 하고 깨안는 건 사랑이 아니다 이거야. 그거는 어린애에게 하면 사랑인데 그건 사춘기 아이에게 하면 사랑이 아니다 이거야. 그건 엄마의 습관, 대상이 다른데 과거에 어릴 때 했던 그 습관을 못 버려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슴을 아프게 가지고 이를 악다물고도 아이가 제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행착오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켜봐 줘야 된다. 그리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훈련이 돼서 20살이 넘으면 이제 나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애기 키우는데 힘이 많이 들었는데 20살 넘으면 해방이야.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모든 자연 생태가 다 그래. 일단 젖 떼고 나가면 물어가든 가든 어미가 그 관계 안 해요. 조그마한 병아리도 어미 품에 있을 때는 막 깃털을 세우고 새끼를 보호하려고 목숨 걸고 덤비는데 어느 정도 크면
사람이 병아리 잡아가 가다 시장에 팔아도 어미닭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야 돼. 20살이 넘으면 지 알아서 살아야 돼. 애달발 필요도 없어. 반대로 자식도 자기가 20살이 넘으면 자기 결정 자기가 하면 되지 부모 간섭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과잉보호해가 애완용 동물처럼 키웠어. 20살이 넘었는데도 30이 됐는데도 부모 등골 빼먹고 살고, 자식은 30살이 넘은데도 부모 간섭받고 살고, 이래서 부모는 자식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자식도 부모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그래 철천지 원수가 돼가 겨우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 이런 소리는 하고. 옛날에 부모들은 어릴 때 키울 때 힘들었지만 키워놓으면 어때요? 15살, 16살 넘으면 이제 다 머슴살이 하든 뭘 해가 돈 벌어가 누구 도와준다. 부모 도와주니까 키울 때 어려웠지 키워놓으면 부모는 뭐 좋아요. 그래서 자식 많이 낳는 게 좋다는 거예요. 키울 때 어렵지. 지금 한두 명 낳아 키우는데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해서 서로 부모 자식 간이 원수가 돼. 서로 좋아서 결혼한 부부가 원수가 돼가 살듯이 자기가 낳은 자식과 자기 낳아준 부모하고 원수가 돼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사랑으로 보살피고 사춘기 때는 지켜봐주고 30살이 20살이 넘으면 냉정하게 정을 끊어서 1대1로 부모 자식을 떠나서 사람 대 사람,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이렇게 딱 1대1로 대응을 해줘야 돼. 사람으로 대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성인이 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다? 자식은 사랑으로 보살피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자립하도록 키워야 한다. 자립하라고 하는데 자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키워야, 그런 기회를 줘야 자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진다면 이 세상에 생물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겠어요? 다 멸종했지. 그래서 20살 따위 딱 크면 여러분도 해방선언하고 간섭도 하지 말고 도와도 주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도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이제 늙은 부모 어떻게 해야 된다? 모셔야 되겠죠. 왜? 어릴 때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근데 자식한테 매여가지고 부모도 팽개치고 그러잖아.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 하고 이제 늙은 부모. 늙으면 또 젊은 사람이 보살펴야 돼, 안 보살펴야 돼? 보살펴야 돼. 그래서 어릴 때는 어른이 보살피고, 젊어서는 지 인생 지가 살고,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자식이 부모를 보살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데서 우리 모두가 이제 자식을 더 이상 속박도 하지 말고 자식의 무거운 짐도 지지 말고 이렇게 살아보자. 내가 낳은 자식 괴롭히지도 말고, 내가 낳은 자식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도 말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하는 바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따라하세요. 자식은 사랑으로 보살피되 자립하도록 키우겠습니다. 저는 33살 먹는 큰아들하고 29살 먹는 작은 아들 둘을 데리고 남편이 지금 나간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예. 그래갖고 지금 여태까지 사는데 우리 큰애가 지금 100이 들었어요. 예. 아빠가 이제 사업을 망하고 나가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연락도 없이 안 오니까네. 그때 우리 애가 대학교 4학년이고 우리 작은 애가 고3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ROTC를 시키면서 작은 애 공부를 계속 시켰는데 큰 애가 이제 결백증 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심리 상담을 하면서도 지금도 한 5년 정도는 이제 심리학과 교수님하고 계속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빠 말을 꺼내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 이제 결혼도 시켜야 되고 뭐 할머니 집하고는 완전히 끝인데 어떻게 해서 아빠를 지금 만나게 할까, 전화 연락을 할까, 어떻게 해서 큰애 병을 고칠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스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빠 말 꺼내면 애가 병이 더 난다는데 왜 애를 죽이려고 아빠 말 자꾸 꺼내려고 그래요? 그럼 결혼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는데 여자가 있으면 되지 아빠가 왜 필요해? 그 이상한 사람이네. 결혼하려면 처녀가 있어야지 왜 아빠가 필요해요? 근데 아빠가 이혼도 지금 안 돼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 되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도 없어도 되고 아빠 없어도 되고 여자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건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고. 근데 아빠 찾으면 애가 병 더 도진다는데 왜 아빠를 찾아요? 자기가 남자가 필요하구나. 애 핑계 잡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신경 안 썼는데 이제 신경 안 병을 쓴다고 말하면서. 근데 아빠 얘기하면 애가 병이 도진다면 더. 예, 말로 그런데 왜 꺼내지를 꺼내? 못하게. 근데 왜 꺼내려고 그래? 애 죽이려고 그래요? 앞뒤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큰애 정도는 이제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도 아니 결혼을 하는데 여자가 필요하다니까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자가 같은 선생끼리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빠 말을 못 꺼내가지고 결혼을 자꾸 안 하려 그래요 지금. 자꾸 공부만 한다 그러고. 아니 그건 나에 맞게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놔두라니까. 자기가 괜히 남편 필요하면 찾아가든지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자기가 찾아가면 되지 왜 애 핑계는 돼.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 거는 지금 이제 아빠는 이제 올라 그래요. 자기 엄마가 아직 살아 계신데 엄마한테 가서 살고 여자는 정리를 한다 그러는데 애가 그거를 아빠 말을 꺼내지를 못하고 작은 애하고는 이제 내가 한 번씩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요점이 여자 정리하고 오면 내가 받아주고 싶다 이게 요점이요? 이혼이 안 돼가 있으니까 애들로 봐서는 이제 자기 애는 얘기하지 말라니까. 애는 아빠 얘기하면 지금 병 도진다잖아요. 일단은 저는 받아주려고 마음은 준비는 하고 있어요. 일단은 애기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저리 훌륭한 애들이 둘이 안 있겠습니까? 예.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받아주고 싶은데 큰애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저기 내가 집을 나가가지고 남편 있는 대로 가면 되잖아. 그리는 못해요. 왜? 만약에 엄마가 아빠하고 연락을 하고 만난다면은 나도 엄마도 아빠랑 같이 꼭 안 만나고 연락이 없고 나는 부모가 없는 사람으로 산다는데. 그럼 뭐 없으면 되지 뭐. 고아도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거 다 애가 지금 20살 넘었잖아. 그죠? 33살이고 20살이고 그러니까 그 다 큰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남편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고 애가 20살 밑에일 때는 내가 고려해야 되는데 20살 넘었기 때문에 애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지 문제. 내가 남편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같이 살고 싶으면 같이 살고 이렇게 내가 결정을 해버리세요. 애 핑계 대지 말고 애 괴로이고 어쩌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저는 애기 없으면 안 만나고 싶죠. 애들을 위해서 일단 아빠 그런 건 없다니까. 애들을 위해서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건 연결시키지 말라니까. 내가 필요하면 내가 만나고 애를 위해서 만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애를 위해서 안 만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엄마가 희생된 것, 아빠를 만나거나 안 만나는 게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이는 엄마의 그 무거운 짐을 애가 져야 되기 때문에 애가 심리적으로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위해서라는 말 하지 말라니까. 앞으로는 널 위해서 만난다든지 널 위해서 안 만난다 이런 건 필요 없다니까. 네가 죽더라도 난 만나야 되겠다 이래 나가야 애가 엄마로부터 짐을 던다 이 말이야. 엄마 책임을 내가 안 져도 된다 이런 얘기 애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널 위해서 안 만난다 이래도 엄마를 내가 책임져야 되고 널 위해서 만난다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야. 안 만나는 것도 네가 아무리 좋아도 난 싫다 이래 안 만나야 되고 네가 아무리 반대해도 난 만나겠다 이래야 애가 엄마의 짐을 덜 수 있다 이 말이야. 몇 살이에요 지금?
33살 먹고 본인이 몇 살이냐니까. 저는 59이라야. 50아운데 10년이나 혼자 살다 뭐 영감이 그리 좋아가 영감하고 결혼하면. 아이고. 그건 나 버리고 간 영감하고 하지 말고 딴 영감 하나 구해가 살면 되지. 애들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애들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그리고 공부 잘하면 뭐예요? 지금 정신 지금 돌아가지고 죽을 때 다 돼가는데. 아, 그리 심하지는 않아요. 에이 무슨 자기 몰라서 그러지 신경쇠약 증세야 그거. 지금은 이제는 뭐 정신과 병원에는 안 다니고 이제 정신과 교수님하고 이제 상담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뭐 아직까지 뭐 교편 잡고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는데 예. 갈수록 더 나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엄마를 일로 보낸 건 애가 엄마 짐이 너무 무겁다 이거야. 그 스님 말 듣고 네 인생 네 살아라 이거야. 내한테 짐 더 이상 지우지 말고 이런 뜻이요. 알았어요? 엄마 짐이 너무 무겁다 이거야. 혼자 된 엄마 내가 지고 다니기가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엄마 제발 좀 스님 법문 듣고 자기 인생 자기가 좀 살면 나도 좀 기쁘고 결혼도 안 하겠냐. 결혼하려니까 이게 엄마가 이렇게 붙어가 있고 곤란하단 말이야. 결혼하면 자기 부부끼리 살아야 되는데 엄마 이거 문제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들한테 짐 되는 거를 빨리 없애줘야 된다니까. 그럼 빨리 보살님이 깨달음장이라고 하는 아들이 간다는 수련이 있거든요. 그 신청을 해놨어요. 본인 지금 자기 신청하라니까. 아니 자기 하라니까. 아들이 갔다 와서 어머니 보내준대. 접수해준다 그러더라. 아들보다 내가 먼저 갔다 와버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래 갔다 와서 내가 아들로부터 짐을 덜어줘야 돼. 짐을 덜어주는 거는 그럼 우리가 애기 아빠하고 합친다는 그 땅가야 아파고 싶구나. 그저 이래 말아도 아파고 저래 말아도 아파고 애를 위해서도 아파고. 남편이 인물이 잘났어요? 인물은 잘난 것보다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자 버리고 오겠다니까 지금 좋아가지고. 이제 나이 60 넘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같이 살면 늙은 영감 치다거리 할 일밖에 없는데 뭘 그걸 받아들이려고 그래. 이게 뭐가 좋아요? 젊을 때는 몰라도. 스님 지금 말씀은 내가 애기 아빠한테로 가야 애가 짐이 든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혼자 살면 짐이 무겁다 그랬잖아요. 애가. 아이고 가고 싶다 가고 싶어. 그러니까네 내가 깨달음장에 갔다 오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깨달음장에 딱 갔다 오면 내가 이런 말을 아들한테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어. 내가 먼저 조용히 깨달음장에 갔다 오고 기다려. 그럼 아들이 갔다 오거든. 깨달음장에 갔다 왔다. 그래서 엄마도 갔다 오세요. 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으란 말이에요. 또 입이 이게 하고 싶어가 참나. 딱 참고 있다가 엄마도 갔다 오세요. 그러면 그게 그래 좋더나. 그래 물어봐. 아이고 좋던데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 얘기 한번 내가 들어보고 갈 테니까 만나자. 이래 만나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야 나도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서 니도 깨달음장 갔다 왔다니까 엄마도 솔직한 말 니한테 해도 되나?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하세요. 그러면 내가 니 키운다고 엄마는 하고 싶은 거 못했는데 이제 니도 다 컸으니까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면 안 될까? 이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뭔데? 이러면 나도 혼자 살래. 너무 외로운데 남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노?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엄마 그러세요. 그러면 남자가 있어. 영감이 있어요. 이러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네가 좋아할란가 모르겠다. 이래 말해봐야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아이고 그 아무개라고 니도 알란가? 그 영감이 이혼을 한다고 그 사는 여자하고 헤어진다고 해서 나 좋다고 다시 연락이 오는데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이 남자 저 남자 반대 그만한 남자 없는데 같이 살면 안 될까? 네 허락 좀 해줄래? 이렇게 말하면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내가 편안하게 상대 자극 안 하고 하려면 내가 그 남자를 갔다 와야 이런 말이 이루어져요. 안 그러면 안 갔다 오면 어떠냐. 내가 마음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리 나와버려. 애가 뭐라고 반응을 하면 막 신경질 내면 내 마음이 흔들리가지고 막 내가 내 얘기를 관철을 못 시켜. 아이고 애가 저러는데 엄마가 이러면 후퇴. 깨남장 딱 갔다 오면 어떠냐. 애가 죽는다고 막 반대를 해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엄마를 위해서 그것도 하나 안 들어주나? 이렇게 막 턱 세게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너는 지금 곧 장가 간다면서 엄마는 그럼 계속 혼자 살란 얘기야? 그럼 너도 가지 마라. 이래서 딱 세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니만 사람이니까 난 사람 아이가 이러면서 그렇게 딱 세게 나오면 문제가 해결이 돼. 눈치 보면 해결이 안 돼. 대답이 빨리 나와야지. 아까 앞에 사람처럼 좀 마음 결정이 안 나는가 보지. 애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내가 겁이 나서 말을 못해.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면 옛날부터 뭐에 속한다? 팔불출에 속한다. 그 자식 버리는 길이에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애가 문제다 해도 안 되고 우리 애가 너무 똑똑하다 해도 안 돼. 둘 다 아이를 망쳐.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되지. 저 인생 저거 살아라 그러고 내 인생 내가 살면 돼. 애를 위해서 희생하면 안 돼요.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면 자식은 그 부모의 무거운 짐을 지가 져야 되니까 자식이 힘들어서 못 커. 잘 알겠습니다. 뭘 알았는 거야? 한번 얘기해봐요. 알은 걸 딱 한번 얘기해봐요. 복습을 한번 해봐요. 모든 것을 내가 결정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애들을 한테 벗어나가지고 예. 내가 내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 근데 잡을 수 있겠어요? 애 보면 애한테 끌릴 거요. 애가 뭐라고 하면 애 말을 듣고 끌릴 거요. 애가 뭐라 그러든 닌 니고 난 나다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 해야죠. 그러려면 깨담장 갔다 와야 된다니까. 네. 그건 쉽지가 않아요. 네. 자식이 막 앞에서 막 눈이 희떡해가 디비지 뭐 그냥 막 내 생각 포기해버린다니까. 눈이 희떡해가 디비지면 병원에 실어 보내버리고 난 내 길 가버려. 그래야 이 자식한테 내가 무거운 점을 들어주는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답이 커야지 뭐 대답이. 저는 아들 일로 스님께 여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들 나이 올해 35살,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객지에 나가서 직장을 쭉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뒷목이 아프다고 하더니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원형 탈모까지 와서 보기 흉할 정도로 너무 심해서 치료를 해도 계속 빠지고 해서 지금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와서 쉬고 있습니다. 아들 본인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오더니 하는 말이 어느 절에 가서 노스님을 친견했는데 내 어머니가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방식이 틀렸어. 기도라는 것은 절에 가서 해야지. 왜 집에서 향을 피워놓고 조상을 불러드리느냐 하면서 아들 보고 절에 가서 살면 좋겠다 하더랍니다.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아침마다 기도를 하려니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탓인가 싶어서 정말 기도 방식이 틀렸는지 스님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침에 108배하고 경 읽고 그렇게 합니다. 무슨 경 읽어요? 천수경, 반야신경하고 가늠보살 보목불경하고. 예. 근데 무슨 마음으로 해요? 그냥 뭐 애들 잘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게?
해치는 것도 아니고 뭐 나한테만 좋은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좀 우리 아이 건강하고 잘 되라 하는 정도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집에서 하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조상을 불러드린다 근데 조상 불러드렸어요? 아니 처음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처음에는 지장경으로 기도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또 어느 보살이 집에서 지장경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가는 경을 하거든요. 그 처음에 좀 조상 불러드린 건 맞네. 아들 다시 보내보면 이제 제대로 한다고 그럴 거예요. 괜찮아. 근데 아들 보고 자꾸 절에 와서 살아라 한다 이러거든요. 그 소리는 몇 번 들었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머리가 빠지니까 안 깎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 나는 이게 머리가 자꾸 났어. 오늘 아침에도 이거 참 힘들게 깎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깎을 때는 굉장히 쉬워요. 왜? 이거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쑥쑥 넘어가는데 뒤에는 이게 안 빠져가지고 깎기가 굉장히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싹 빠져버리면 안 깎아도 되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나도 아까 딱 들으면서 아이고 저 중되면 되겠는데 결혼도 안 했지 머리도 빠지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절에 가는 게 좋긴 좋겠어. 왜냐하면 뒷골이 땡긴다 하면 화병이 있다는 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스님이 되고 안 되고 나중이고 절에 가서 막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절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한 3년간 행자 생활이나 하고, 뭐 스님이 됐다고도 나중에 또 나오면 되니까. 요즘 뭐 결혼했다고도 이혼하고, 새로 결혼하고, 또 한국에 태어났는데 미국 가서 시민권 갖고 또 미국 가서 살다가 또 포기하고 또 한국에 돌아오고, 뭐 이런 세상에 스님이 됐다면 그만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절에 가서 그렇지 않아도 이 스님 될래 한번 물어봤어요. 죽어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천수경을 테이프를 틀어도요. 괜히 애한테 자꾸 신경이 써지고 조심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애 신경 쓰면 그 기도가 아니지 뭐. 근심 걱정하는 거지. 테이프만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해서 문제가 아니고 집에서 기도를 안 하고 있네 지금 들어보니. 지금 남편 있어요? 예. 뭐예요? 개인 택시합니다. 객시해요. 그러면 남편한테 여보 우리는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편한테 먼저 감사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당신 생명을 갉아먹고 살면서도 내가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은혜 갖겠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고 딴 거 다 치워버려.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집안 사람 우리 아들 잘 되라 이거는 집안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편에게 부처님 찾지 말고 여보 그동안에 내가 당신 생명을 갉아먹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런데 내가 그걸 이지같이 모르고 어리석게 내 잘나서 사는 줄 알고 살아서 당신 힘들게 했는데 참회합니다. 이제 당신 다 보살피는 은혜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기도를 하면 나중에 그 노스님이 아이고 너 엄마가 내 말 듣고 이제 절에 가서 기도하네 이 말이 들어요. 왜? 그렇게 마음을 딱 바꾸면 집이 절이 돼버려요. 근데 향은 피우면 안 됩니까? 향. 제가 향을 피워놓고 하거든요. 집안에 향 피우면 냄새나가 안 좋아요. 안 피우는 게 낫지. 뭐 때문에 좁은 공간에 향을 피워가 그렇게 힘들게 해요. 안 피우면 더 좋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보살님 내가 가만 보니까 내 얘기 듣고 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가 앉았어요. 도무지 할 생각 없이 그냥 막 감사합니다 하고 앉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데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할 심사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물은 것 중에 딱 지킬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 향 안 피우는 거 그거 한 개만. 마이크 줘봐요. 향은 안
안 피우는데요. 저 처음에 할 때 대주한테 삼배 먼저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대주한테 삼배하느냐 안 하느냐, 천수경에 오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도 날 스님 얘기해도 그 생각만 딱 하고 묻는 건 향 피우냐 마느냐, 무슨 경에 오면 되느냐, 이것만 지금 묻는다니까.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을 피우든 안 피우든 무슨 경을 읽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된다 이 말. 읽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읽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꾸 거기에 비중을 두면 안 된다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산 게 남편의 생명을 갉아먹고 내가 지금 살고 왔다 이 말이에요. 예. 알았어요? 예. 그러니 내가 정말 남편한테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근데 내가 그 이제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 스님 법문 듣고 처음 알았지. 그러니까 참회를 해야 돼. 여보, 그동안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 은혜 몰랐습니다. 참회를 하고 나도 당신한테 은혜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가 오늘부터 극진히 남편한테 잘하란 말이에요.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고 힘드셨죠 하고 저기 돈 남편 돈 받아오면 그거 돈 계산 누가 해요? 제가 합니다. 돈이 많으면 얼굴에 웃음기가 돌아야 안 돌아요? 적으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그래. 그게 남편의 피를 말리는 거예요. 아내 얼굴만 딱 보고 벌써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면 낮에 점심시간에 쉬지도 못해. 아내 좋아하는 거 보려고. 그거 안 돼. 그래서 절대로 돈을 보고 보는 앞에서 헤아리지도 말고 액수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얼마 벌었나 하면 아이고 오늘 많이 벌었습니다. 아이고 당신 고생했어요. 적게 벌었다 그래 말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많이 벌었다고 아이고 오늘 많이 벌었네 이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얼마 벌었니? 10만 원 벌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참 당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얼마 벌었는데 7만 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이고 오늘 어제보다 많이 벌었네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액수의 남편이 가슴이 덜 조마조마하게 돼. 향 피우니 안 피우나 피워도 되고 안 피워도 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뭘 읽느냐 지장경 읽든 관음경 읽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딱 바꿔야 돼. 오늘 스님 법문 듣고 마음을 딱 바꿔야 돼.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지. 아들은 큰 문제가 아니다. 알았어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 여기에 큰 불행이 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아들은 좀 그냥 놔놔라. 그러니까 직장 쉬더라도 놔놓고 절에 가서 좀 쉬어라. 지금 굉장한 화기가 올라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무슨 절에 스님이 되고 안 되고 그건 나중 문제고 무슨 좀 쉬도록 놔놓고 엄마도 절에 스님이 그렇게 말하면 스님 말이 맞겠지. 그래 스님 말씀대로 제가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 스님 말이 맞고 안 맞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아들을 위해서 도와주려면 괴담장에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 스트레스 지금 맺힌 걸 좀 풀어줘야 돼. 이걸 지금 급하니까 좀 빨리 풀려면 수련 가서 좀 푸는 게 좋아. 안 그러면 좀 놔놔도 되는데 지금 머리 자꾸 빠진다니까. 빠지는 건 좋은 일이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뭐. 됐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결혼 10년 차거든요. 네. 근데 1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좋았다가 부부 사이가 이렇게 성격이 둘 다 강하다 보니까 뭐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이래 있었어요. 근데 한 번 이제 싸우고 나면 제가 이제 한 번씩 깨달음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이제 아빠 같은 성격은 고집이 세더라고요. 고집이 세니까 제가 이 정토 사오로를 보니까 고집이 센 사람한테는 그냥 들어가라. 밑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쉽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찰나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좋으려고 하는 찰나에 또 나쁜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이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이혼하자는 식으로 못 살겠다. 근데 아빠가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은 너랑 나랑은 너무 강하다. 둘 중에 하나는 죽고 살아야 되는데 너도 내가 보기에 너도 못 죽는 성격이고 나도 이제 남자니까 못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만 살자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아빠 같은 경우는 성격이 조금 이제 가둬둔 성격이고 저는 이제 성격이 좀 욱하는데 이제 그게 좀 해결되면 또 괜찮은 성격인데 그게 이제 아빠는 많이 쌓인 거예요. 이제 도저히 못 산다면서 이제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니는 내가 너한테 이런 자존심까지 건드는데 니는 내랑 살고 싶냐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어느 선까지 이 고집센 남자에서 진짜 어느 선까지 제가 밑으로 들어가서 제가 잘못했는데 기죽고 살아야 되는 건지 100%를 다 그래야 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제가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건지 제가 그걸 궁금해서 왔습니다. 네. 근데 직장 다녀요? 아기 낳고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이혼하면 뭐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는 없지. 처음에는 진짜 나만 생각하는 게 이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큰일 터졌을 때. 근데 이게 또 순간 아기가 크니까 아기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큰애가 몇 살이야? 9살이고 7살. 작은 애는? 7살. 7살. 그러면 옛날에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죽기도 하는데 지금 아기를 제대로 키우려면 엄마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제 마음은 애를 보호해주고 싶고 가정도 지키고 싶고 남자의 아빠 마음이 제게 돌아오고 싶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한 번씩 가다가 내가 어느 선까지 진짜 내가 바보처럼 사는 게 정답인지. 바보가 아니지. 왜 바보처럼 살아? 아빠 아기를 보호하고 아기를 위해서는 엄마가 죽는 것도 감수하는 거는 엄마가 바보 같은 거예요? 왜 바보 같은 짓이야? 개념이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자기를 목숨이라도 버리겠다는 게 바보 같은 짓이냐 이 말이야. 근데 왜 그걸 자꾸 바보 같다 그래? 항상 그걸 적을 때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버리니까. 자존심을 세우면 아기가 다치는데 아기하고 자기 자존심하고 어느 거를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애기죠 이제는. 근데 뭐 자존심 얘기를 자꾸 얘기해. 얼마 전까지 그래 했는데. 얼마 전까지고 뭐 관해. 아기를 지금 얘기해봐. 아기를 보호할 건지 아기고 뭐고 필요 없고 나부터 살아야 되는지 이걸 먼저 선택. 보호할 건데 제가 지금 뭐냐 남편 마음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선생님. 남편을 잘 모르겠어요. 남편을 알아서 뭐해? 아기를 보호하면 되지. 남편 알아서 뭐 하냐는 거야. 그래도 근데 남편도 포기가 안 되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는 그냥 근데 솔직히 이제 주부들이 말했듯이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또 그게 약간 의심이 들어가니까 돈만 벌어줘서 되는 게 아니고 애도 내 애이고 남편도 내 남편이고 싶은 거예요. 남편 포기할 근데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 전에 남편 인물 좋고 돈 잘 벌어다 주려고 나만 쳐다보고 가정적이고 애는 이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직 잘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여기 안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얘기 하려면 내 원하는 거 다 해준다 하는 바위 밑에 가서 절을 하든지 교회 가든지 해야지. 우선 엄마로서 내가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건지 내가 여자로서 나도 한 인생이 있으니까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된다 해서 아기를 과원에 맡겨버리고 내 인생을 살 건지 우선 선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살고 아기도 키우고 이렇게 좋은 것도 얼른 들리는데 그거는 선택의 시점에 왔을 때 아기 엄마로서 나를 버릴 거냐, 애를 위한 엄마로서 나를 죽일 거냐, 아니면 애고 뭐고 지금 어딨나 나부터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애도 있지 해서 나를 먼저 선택하고 아기는 나중으로 할 거냐의 선택의 문제다 지금. 그냥 나도 잘 되고 아기도 잘 되고 이러면 좋은데 그건 이미 지났다. 이제는 아기를 선택할 거냐 나를 선택할 거냐 우선 둘 중에 먼저 하나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걸 정할 건지. 근데 그 애기를 정해야 하는 게 맞나? 자기를 선택해야 안 되나? 그 나 쳐다보지도 않고 이혼하지 않는 그런 인간하고 뭐 때문에 사나? 아기가 있잖아요. 애기 과원에 갖다 줘버리면 되지 뭘 상관이야. 근데 아니 애를 낳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자랄 때 그랬거든요. 나를 잘 키우지 못할 거면 왜 놓으셨어요? 라고 부모님한테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서 낳은 애긴데 어느 정도의 엄마로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생각. 그럼 엄마로서 책임을 지려면 다른 걸 포기해야 엄마가 되지. 다른 거 다 가지고 엄마도 하고 이러기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 그 양쪽을 선택하겠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출가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가를 할 때 부모도 은혜도 생각해야 되고 친구도 생각해야 되고 사랑도 생각해야 되고 세속적인 자기 할 일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서가 아니고 그 수많은 게 있지만은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걸 과감하게 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못 버리니까 들어와서도 자꾸 헤매다가 결국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 그럼 빨리 도를 포기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밖에 나가 살면 누가 뭐라 그러니. 저리 들어와서 자꾸 그 미련을 못 버리니까 이게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이래 되잖아. 그런 것처럼 엄마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된다. 앞에서 쭉 내가 법문을 했잖아. 아기에게 어떤 영향이 가느냐. 아기를 이렇게 잘 안 놓으려면, 잘 안 키우려면 아기를 놓을 필요가 없어. 결혼하더라도 아기는 안 놓으면 나는 아내 역할만 하면 되지 엄마 역할은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아내 역할은 책임이 반반인데 엄마 역할은 무조건적이라 돼. 왜? 아기하고 합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여자 권리니 뭐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돼. 그건 부부지간의 권리고 아기하고 엄마 사이에서는 엄마 내 권리고 또 이런 말은 엄마가 아니야. 그건 길 가는 여자도 여자뿐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과원에 데려다 주면 과원에서 키우는 사람은 훨씬 더 엄마만큼은 아니더라도 정성을 기울여서 키운다는 거야. 어떡할 거예요? 엄마를 선택한다 하면 애기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내가 죽더라도 막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제 하에 제가 그럼 애기에게 나쁜 영향을 가는 거는 엄마가 미운 마음을 내거나 누구를 싫어하거나 문제를 삼거나 하면 애기한테는 다 나쁜 영향이 간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라도 남편을 미워하면 그거는 애기 입장에서는 자기 아빠를 미워한단 말이야. 어떤 여자가 자기 아빠를 미워해. 자기 아빠를 미워하니까 그 여자를 미워하겠나 안 미워하겠나 애가. 미워하지. 스님 말씀 앞에서 제가 다 듣고 그 전제하에 제가 대답한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설이 없잖아. 이렇게까지 참아서 살아야 되냐 이런 말을 왜 하냐 이 말을 들은 여자가. 그런 얘기 자체는 아직도 애기보다는 내가 더 우선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깔려 있지 않느냐. 자기가 지금 자기 마음을 보고 얘기해. 엄마라는 사람이 야, 너 아빠 좋은 사람이다. 이래줘야 애가 자기 아빠 좋은 사람인 줄 알 거 아니야. 차나가다가 너 아빠 좋다 하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엄마가 거짓말, 내 아빠 나쁜 놈이다. 이러면 나쁜 사람이지. 그 애기한테 나쁜 아빠를 선물할 거냐, 애기들한테 좋은 아빠를 선물할 거냐를 자기가 지금 선택하라니까. 지금 여기서 예. 아니면 저는 애기를 선택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애기를 선택했으니까 애기한테 좋은 아빠를 선물할 거냐, 나쁜 아빠를. 좋은 아빠를 선물하면 남편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알겠습니다. 그러고 뭐 네 성격 강하고 내가 성격이 강하고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야 성격이 강하시죠. 남자가 강해야죠. 나 옛날에 철 멀을 때 좀 뭐 세운 게 있었지. 요새 철 들어가지고 그런 거 없어? 옛날 얘기 아직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늦게 들어온다고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고 내버려 두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버려 두지 말고 뭐라 그런다. 늦게 들어오면 아이고 당신 보고 싶었어. 오늘 내가 기다리는데 좀 힘이 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술 많이 먹고 오면 옷도 빨아주고 다 해주되 당신이 그래 술 먹고 오고 해장국 끓이고 하려니까 요새 좀 힘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술 먹고 왔냐 이러지 말고 자기가 없으니까 우리 애기 아빠가 그래 너무 술 먹고 오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 애기 아빠가 너무 늦게 오면 안 되잖아. 그래도 안 들어온 것보다는 나으니까 짜증내지는 말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애교 있게 얘기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애기를 위해서 나를 죽여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기 때문에 아내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엄마가 더 중요해. 엄마가 일단 되면 엄마가 더 중요해. 그런데 엄마가 돼도 자식을 돌보다보다는 엄마가 되면 엄마가 더 중요하다는 말은 남편한테 잘하는 게 애기한테 복되는 일이다. 이 얘기예요. 엄마가 중요하니까 남편은 팽개치고 애기한테만 잘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애기한테 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애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애기에게 복되는 길은 남편한테 잘해야 애기한테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잘한다는 게 뭐 어떻게 해주라 이 얘기가 아니라 미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미워하면 애기 아빠가 나쁜 인간이 되니까 애기한테 좋은 선물이 안 된다. 미워하면 내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우울해지니까 우울한 건 애기한테 좋은 선물이 아니다. 좋은 엄마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남편에게 남편이 뭐라고 하든 말하면 뭐라고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래요. 다음 할 수 있나 없나? 못하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렇게 해봐요. 근데 매일 지금 깨담장에 다녀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깨담장이라고 하는 수련이 있거든. 그 수련에 한번 다녀왔어요. 이렇게 자기를 한번 확 그걸 뒤집어야 그래야 이 수행이 쉬워. 안 그러면 하다가 말다가 애기를 위해서 나를 버렸다 그래 놓고 또 나를 잡고 또 나를 잡고 자꾸 이러기 때문에 안 돼. 애기 지금 7살, 9살이면 진짜 잘 키워야 될 때예요. 지금이라도 아직 어린 모종이니까 잘 키우면 좋죠. 25살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고2 때부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힘들어하더니 고3 때 전학을 갔고 대학교 1학년 때 휴학기를 내고 군대를 다녀온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복학도 하기 싫고 미용학원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요번 100일 출가에 참석했다가 10일 만에 회양을 했습니다. 아들이 사랑관계가 힘든 것은 유아계의 마음으로 25살의 현실에 맞게 살자니 버겁고 거기서 오는 열등감과 혼란스러움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무와도 관계를 하지 않고 집에만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남편과 저와의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한해는 남편이 무서웠지만 속으로는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융통성 없는 남편을 무시하면서 내가 옳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편이 조금이라도 언성이 높아지든지 아들의 표정이 우울하고 무거워 보이면 저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집에만 있는 아들을 보면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스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삶도 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분들도 많으시죠.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해오셨고 어려운 결혼 생활을 억지로 참고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이럴 때는 대부분 다 자식한테 기대가 많아지죠. 남편은 아예 포기해버렸고 애들이나 크면 거기에 의지해서 그때 가서 좀 행복을 누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애들이 크니까 남편보다도 지금 애가 더 큰 걱정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준비 안 된 결혼을 안 했으면 제일 좋았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집안에서 어릴 때 이렇게 좀 행복을 만끽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결혼에 대한 욕구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 빨리 결혼해서 좀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또 이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이 오기는커녕 더 이 나쁜 결과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집니다. 결혼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안 한 사람은 결혼해서 문제가 있어도 크게 괴롭지가 않는데, 이 자기의 혼자 살 때의 어려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혼하면 무슨 희망이 있지 않겠냐, 탈출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결혼 생활이 뜻대로 안 풀리면 더 괴로워진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렇게 한참 결혼 생활이 힘들어 할 때 또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 아이를 안 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이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없었으면 이혼을 했든지 무슨 수가 났었는데, 애가 태어나다 보니 또 애 키우는 재미를 어때요? 이런 갈등 속에서 그걸 또 나그러서 안고 이렇게 또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애가 크면 남편의 갈등이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좋아졌다기보다 내가 이제 포기함으로 해서 그냥 살만한 경제에 이르면 이 자녀가 또 사춘기를 넘어가고 성년이 되고 하면서 여기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또 애 때문에 또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그럼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 인생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돼. 그러니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결혼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때 풀어버려야 돼. 결혼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거는 애 낳기 전에 그때 풀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이라도 내 삶이 이 속에서도, 그러니까 남편 문제 갈등이 있고 자녀 문제 갈등이 있는 속에도 내가 행복해져 버리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의 내 처지는 이게 제일 불행한 상태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더 가면 여기 또 혹이 하나 더 붙고, 시간이 더 가면 또 혹이 하나 더 붙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어때요? 그때는 그래도 살만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래도 살만했다. 바로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을 돌아보면 그때는 그래도 살만했다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 그거를 10년 후에 돌아보고 그때는 그래도 살만했다 하는 걸 알 때는 이미 10년 전에는 의미가 없어. 지금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문제가 큰 것 같지만 지금 살만한 줄을 알아버리면 이게 해탈이다. 지금 살만한 줄을 알아버려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살만한 줄을 아는 거는 죽을 때까지 반복될 뿐이다. 그러니까 그 남편 그대로 두고 그 자식 그대로 두고 내가 살만해버려야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재앙이 올 수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 만약에 남편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그대로 내가 살만하게 마음 편해져 버렸으면 자녀 문제는 안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좀 성질도 그렇고 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 고치고 같이 살면 물론 좋지만은 세상이 그래 내 뜻대로 안 된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요인이 고쳐지면 살겠다가 아니고 그거
그대로 놔놓고다도 25년간 내가 고치려 했는데 안 고쳐졌잖아. 그죠? 근데 지금 며칠 더 노력한다고 고쳐질까?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치겠다는 생각은 오늘 이 질문하는 것으로 포기를 해야 됩니다. 고치지 말고 그냥 놔놓고 또 살만한가 안 한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고치면 살고 안 고치면 못 살겠다 해요. 안 고친 상태로라도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이 들어요. 자기 마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살고 싶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차피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 만족은 아니지만은 사는 거 안 사는 걸로 결정해 사는 쪽이 낫겠다는 건 일단 50%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살 바에야 나머지 40%, 내가 60% 살고 40% 못 살겠다면 그 40%를 계속 문제 삼으면서 괴로움하면서 사는 게 나아요. 더 이상 문제 안 삼고 편하게 사는 게 나아요. 문제 안 삼고 편하게 사는 이게 현실적 이의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이제 더 이상 문제 안 삼아버리면 내가 괴로워할 일이 없어지잖아. 그런데 그 문제 안 삼는 게 나한테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꼬라지만 보면 문제가 삼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런 행동하는 남편이 문제예요? 그걸 문제 삼는 이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는 내가 문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스님은 자꾸 남편은 놔놓고 자꾸 아내만 고쳐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의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질문자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자를 위해서. 지금 25년간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낫고 그 갈등, 고치려고 하는 그 투쟁하는 갈등 속에서 이 피해가 자녀에게 미쳐가 지금 자녀까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 정도 자녀 희생까지 치러가면서도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다 하는 거는 앞으로 시간이 10년, 20년, 30년 내가 더 노력한다고 이게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그럼 안 고쳐지는 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항상 그래도 안 고쳐지겠나? 그래도 안 고쳐지겠나? 이거는 망상이에요. 헛된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 이거는 이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기준으로 볼 때는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관점에서 볼 땐 이건 드는데 저건 안 들어. 근데 또 딴 사람이 보면 내가 안 드는 거를 어때요? 든다 하는 것도 있고 드는 거를 안 든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사람 자체는 그냥 이 사람일 뿐이에요. 성격이 급한 것도 그 사람의 한 요소고, 이 사람일 뿐인데 내 원하는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런 건 나한테 유리하고 저런 건 나한테 불리하니까 좋고 나쁘고 장점과 단점은 누로 인해서 생겨난다. 나로 인해서 생겨난다.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 사물 하나하나에는 좋고 나쁨이 없고 다만 그것은 그것일 뿐이다. 이거를 교리로, 다시 말하면 불교 교리로 얘기하면 제법은 공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공이란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법은 내 지금 삶에 내 고뇌와 관계에 바로 직결해서 그게 도움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요건 장점, 저건 단점, 그게 그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현재에 이제 더 이상 남편하고는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남편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인간 고치려다가 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그 인간은 고칠 게 없어요. 고칠 것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고, 그러니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한다.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가 살려니까? 내가 살려니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산다면 내가 내 인생을 버리는 게 된다.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다. 그러니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한다. 그 인간을 좋게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리예요. 그 인간은 공하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 생각을 지금 버려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습관이, 나를 괴롭힌 이 습관이 꼬라지만 보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니까, 이게 자꾸 일은 없이 그렇게 문제는 고치려고 하는 의식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건 누구를 괴롭힐 요인이다. 나를 괴롭힐 요인이니까 이거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내가 고쳐야 된다. 상대를 고칠 게 아니라 누를 고쳐야 된다? 나를. 그러니까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이 나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고치려는 마음, 시비분별 이렇게 마음이면 내가 또 미쳤구나. 내가 또 미쳐가지고 또 나를 괴롭히려고 하구나.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참여하라는 뜻이 아니라 남편을 고치려고 하고 남편을 시비분별하는 그 자기를 고쳐라. 그게 안 고쳐지는 거를 깊이 뉘우치고 참여해라. 남편은 죄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착각을 해가 남편을 미워하니까 이건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남편은 잘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다 하는 말은 내게 고칠 게, 남편을 고칠 게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첫째, 남편에게 참여를 해라. 남편을 고치려고 하는 나를 알아차리고 내려놔라. 그러고 그를 미워한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참여를 해야 된다. 이래 되면 현 상태에서 누가 더 편해진다? 내가 더 편해진다. 남편은 똑같은데 내가 편해진다 이 말이에요. 참여를 자꾸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를 볼 때는 어떠냐? 아이가 문제다. 이거는 내가 옛날에 남편을 보고 네 문제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남편뿐만 아니라 이 아이도 문제가 별로 없다 이래 봐야 된대. 거기에 약간 우울하고 여러 가지 이런 약간 적응을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 원인 제공은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내가 잘못했다고 참여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아이가 저런 상황에 빠졌다 하는 걸 내가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니 왜 그러냐, 왜 공부하느냐, 왜 안 나가느냐, 왜 문제가 있냐 이렇게 시비하지 말고 애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아이고 저게 내 닮아서 저렇구나, 나로 인해서 저렇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내 때문에 네가 고생한다 이렇게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자꾸 아이를 지금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자꾸 사태가 악화된다. 과거에 남편에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사태가 악화되듯이. 그러니까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고 아이의 문제를 그냥 수용해라. 여기에 애 하자는 대로 다 해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이의 어떤 행위도 내가 마음에서 수용해라 이 말이에요. 왜? 원인 제공자가 나니까. 그래서 아이한테는 항상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어떤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자꾸 마음을 쓰면 아이하고 나하고의 갈등이 이 긴장도가 자꾸 줄어들게 된다. 아이가 엄마한테 도전을 해도 엄마가 포용을 해버리니까 이게 시간이 처음에는 그러면 내가 수용을 해주면 이게 더 기를 내고 설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게 점점 약화된다 이런 얘기. 우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이 상황에도 남편에게 참여하고 자식을 이해해버리면 이 상황에도 나는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살만하다.
남편이 죽든지 애야 의되든지 나는 살만하다. 스님 그럼 너무 이기주의 아닙니까? 천만에 일단 누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 내가 행복해. 내가 행복해야 남편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자녀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살아야 남편도 구제할 수 있고 자식도 구제할 수 있지. 내를 내를 괴롭혀버리면 아무 덕도 안 돼. 나한테도 덕도 안 되고 가족한테도 덕도 안 된다. 그래서 먼저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하고 참회 기도를 그냥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을 고치려고 하는 시비가 일으키는 걸 볼 때마다 내가 또 내 죽을 짓을 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내 죽을 짓을 하는 이 어리석은 나를 벌을 줘야 돼. 그래가지고 한두 번 해가 안 고쳐지거든. 막 500배씩 벌을 주고 1000배씩 벌을 줘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거를 안 고치려고 움켜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고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절을 해서 벌을 주든지 한 번 그럴 때마다 밥 한 끼를 굶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마음 못 일어나도록 이게 벌을 줘야 이 업식이 어때요? 움츠러든다. 안 그러면 이게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냥 투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뭐 해라? 이해해라. 야단을 치더라도 형식만 야단을 치지 마음은 연민을 갖고 대해라.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 첫째 본인이 편해지고 동시에 한참 지난 결과로 상황이 개선되는데 수행은 상황 개선돼가 내가 좋아지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상황이 개선 안 돼도 좋아지는 게 뭐다? 수행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